네, 지난 6년간 이어져 왔던 한국도로공사와 톨게이트 수납원 간의 직접 고용 갈등에서 대법원이 수납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수납원은 도로공사의 직원이라는 건데요. 네, 이번 판결의 의미부터 비정규직과 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를 둘러싼 갈등, 그리고 경제적인 영향까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참 저는 이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려야 되는 게 이 내용을 접하기 전에는 사실 몰랐습니다. 이분들이 당연히 이제 그 직원이라는 생각을 그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운전자라면 다 지나가면서 늘 뵙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계셨다는 점을 잘 몰라가지고 이번에 알면서 참 이런 어떤 갈등이 벌어지고 있구나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어쨌든 대법원이 내린 결론은 이 요금 수납원 분들을 직접 고용해라 이런 판결이잖아요. 좀 시간을 좀 돌려서 이 소송이 어떤 이유로 제기가 된 건지 일단 그 근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세월이 한참 뒤로 돌려야 되는데요. 6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6년 전에 원래 한국도로공사가 이 직원들을 원래 고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었어요? 예,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자회사로 돌렸고 그 직원들은 우리 직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다. 이러면서 이제 따돌린 것이죠. 예, 그런 면에서 대법원은 이번에 이제 판결에서 그동안에 그 고용 행태를 쭉 놓고 보니까 한국도로공사가 실제로 컨트롤을 다 해왔다. 그러니까 이 정규 직원이다라는 판정을 또 하나 한 거고요. 또 이제 한 측면에서는 이 2년 이상을 똑같은 직책에 근무를 하면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 지금 그 고용법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2년 이상 똑같은 업무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우리 도로공사의 직원이다라는 판정을 1심도 2심도 그렇게 냈고 또 대법원도 오늘 판정을 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뭐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신 부분이랑 약간 반복적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여기에서 있는 쟁점 중에는 그러니까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있는 것이고 본사의 직접 고용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거의 어떤 차이점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자회사라는 개념이 어쨌든 그 위에 회사가 하나 더 있고 그 밑에 있다는 회사로 대부분 인식이 있는데 이것과 그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수년 전에 이 도로공사 이 수납원들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이제 1심, 2심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공사가 그동안에는 본사 직원으로 받기 이전에 자회사를 설립해서 그 자회사 직원으로 고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해당자 6,500명 중에 5,000명 정도는 일단 생계가 급하니까 자회사로 들어가겠다라고 수긍을 했고 나머지 1,500명 정도는 끝까지 지금 소송을 해서 우리는 자회사로 못 가겠다, 본사로 가겠다라고 소송을 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자회사도 안 된다. 본사로 가라. 본사 직접 고용해라. 네, 본사가 직접 고용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정을 한 것이죠. 지금 질문을 주신 것대로 자회사로 갔을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 부담을 자회사로 많이 떠넘길 수가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급여도 덜 줘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회사가 망했을 경우에는 자회사가 도산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물어서 그 직원을 해고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책임 여부 같은 것도 어느 소속이냐에 따라서 법적으로 분명히 그 책임 여부가 다르죠. 근데 이제 오늘 대법원 판결은 자회사가 안 된다. 본사가 책임져라라는 이런 판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들 추진해 왔잖아요. 그래서 공공기업들이 이제 상당 부분 많은 신경을 써 왔는데 이번 어떤 대법 판결이 뭐랄까요,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요,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죠. 우선 이제 공기업에서조차도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인천 공항공사가 가서 취임한 이틀 만이었어요. 여기서 이 비정규직으로 있는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돌리겠다라고 대통령이 공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것이 이제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잘 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의 판결은 법원에서조차도 이제 이 억울한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을 해야 된다는 판결을 냈기 때문에 예. 공기업에서는 상당히 그게 빨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 공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일반 민간 기업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서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판결이 미칠 영향까지 짚어봤는데 애초에 판결에 앞서서 이런 분쟁이 왜 생기게 됐느냐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이런 부분에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언젠가부터 좀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부터였나요? 그게 1996년인데요. 96년. 예,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란 차별이 없었어요. 예. 저희들이 어렸을 때 직장에 근무할 때는 청소를 하는 사람이든 예. 또는 그 고위 판단을 하는 사람이든 똑같은 직원이었어요. 예. 그런데 1996년에 당시 김영삼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예. 그때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의 대공습이라고 해서 예. 이른바 우리 경제를 좀 생산성을 높여보자라는 측면에서 비정규직을 처음으로 이제 제도화를 시킨 거예요. 예. 예. 그때 회사에서 당장 불효불급한 직업은 비정규직으로 둘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 야당이 굉장히 반대했습니다만 그것을 강공을 해서 통과를 시켰죠. 예. 사실 그것 때문에 그 이듬해인 1997년에 그 노사 간에 큰 대결이 왔고 예, 예. 그거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IMF로 갔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당시에 이 김영삼 정부는 이 비정규직으로 좀 많이 돌리면 예. 기업의 그 생산성이 많이 올라가고 예. 기업의 부담이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비정규직을 도입했는데 그 당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어요. 예. 예.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인간의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정규직 직원과 비정규직 직원이다. 예, 그것이 사회적 갈등도 되고 큰 사회적인 오히려 큰 코스트, 비용이 됐다라는 그렇게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예, 참 씁쓸한 표현인데 일단 비정규직이란 것이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좀 많이 늘어났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표현에 대해서는 좀 자주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범위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면 또 정확하게는 떠오르지 않아서요. 정확한 비정규직의 범위를 좀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정규직이라는 것은 회사에 정규적으로 취업을 해서 고용을 평생까지 보장받는 직업이고 예. 비정규직은 급여의 차이를 떠나서라도 언제든지 회사가 원하지 않으면 그만둘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신분이 불안한 예. 그런 상태로 갈라진 것이거든요. 예. 예. 그렇다 보니까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의 차이가 단순하게 급여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가정에 돌아가서도 당신은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 이런 차이로 갈라지게 됐기 때문에 예. 그것이 이제 더 갈등이 더 심해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갑자기 숙연해지시네요. 뭐 예. 가정까지 돌아가서 비정규직, 정규직 말씀을 하시니까. 좋습니다. 이 사례 중에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이 그 시간강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예. 박사님께서도 이제 교단에 계시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잘 아실 텐데 이 시간강사법에 대한 설명이 일단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강사법 시행 앞두고 올해 1학기 대학에서 시간 강사들이 대규모 실직을 했다. 실제로 시간 강사법이 나왔을 때는 이거 시간 강사들에게 좋은 법이라고 일정 부분 홍보가 됐던 지점도 있긴 있습니다. 그건 뭐 이제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다 해고가 됐다? 이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지금 대학에 예. 강사들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들이 큰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요. 이게 2011년도에 예. 강사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 정말 좋은 뜻으로 예. 대학의 강사들이 신분이 확정돼 있지 않을까. 예. 대학에서 강사를 하는 분들도 최소한 1년 이상 교원 자격을 주자. 네네. 예.
일단 대학에서 한 번이라도 강의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예. 대학 교수 지위를 주자라는 예. 참 좋은 법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갈등을 뼈저리게 겪고 대학 강사들한테 이걸 좋은 기회를 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제 올해부터 정식으로 시행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정작 시행이 되다 보니까 대학에서는 예. 자, 1년 한 번이라도 강의한 사람한테는 1년 이상의 교원 신분을 주자. 이러니까 대학에서는 생산비, 코스트가 많이 올라간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강사를 그냥 대규모로 해고를 하기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예. 이제 그 배경 안쪽에는 예. 예를 들면 시간 강사라고 하더라도 예. 정교수들처럼 어떤 일정 부분 공간을 마련해주고 예. 학기 중이 아닌 이제 방학 기간에도 연구비 비슷한 것도 학교에서 챙겨주고 그런 식으로 시간 강사를 정교수와 어느 정도 비슷한 코스트를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학교 측에서 그게 부담이 되었다. 예, 강사법의 근본 취지가 예, 예. 강사라는 사람이 비정규직이니까 네네. 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규직으로 해주라. 최소한 1년간은 정규직으로 1년간은. 해주라. 그러면 급여도 주고 예. 그리고 근무 여건도 좀 해주라. 예. 이 좋은 법으로 시작이 됐어요. 예.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각 대학에서는 임금비가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강사들을 대규모 해고를 하기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요 8천 명 가량이 그냥 이 좋은 법의 취지인데 불구하고 강사법 때문에 지금 길거리로 앉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네. 이렇게 강사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에서 차이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 또 결국에는 이 구조가 우리 경제시장 자체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런 질문도 저희가 한번 던져봐야 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1996년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없었거든요. 모두가 하나의 근로자였는데 생산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눴는데 자,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나누게 된 근본적인 취지는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기 위해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 그 선진국의 경우에는 아기를 임신을 했다. 예. 내가 당장 매일 근무할 수 없다. 예. 그런 사람한테 비정규직이라는 기회를 주고 예. 비정규직으로 근무할 기회를 준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1996년부터 조금 함량이 모자란 사람은 비정규직으로 자르고 예. 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정규직을 하다 보니까 인생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지게 됐고 그렇다 보니까 비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예. 상호 호환, 보완의 이게 관계라기보다는 차별적 요소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정말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다른 데 직업을 갖고 있다. 그런데 내가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 강의할 수 있다. 예. 이런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주면 예. 문제가 없는 건데 우리 사회에서는 고용하기 싫으니까 비정규직으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했다. 예. 특히 이번에 대학에서의 비정규직 8천 명 이 해고는 굉장히 질이 나쁘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로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우수한 강사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한 거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피해는 누가 받냐면 학생들이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10명 강좌, 20명 강좌도 많이 있었는데 예. 올해는 200명 강좌, 300명 강좌로 전부 강좌 수를 늘리면서 오로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 비정규직인 강사를 사실은 학살을 한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을 네. 정말 다시 해야 된다라고 뼈저리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해묵은 문제긴 한데 이 시간강사법이란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좀 드러나면서 이 문제를 다시금 고민하는 어떤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이제 해외 사례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전망들 이것이 장기적으로 가면 좋지 않다는 전망도 있긴 있습니다만 요건 또 뭐 이제 해석에 대한 여지가 좀 있어서 저희가 오늘 따로 다루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